이 여성은 24살의 제니퍼 캐시라는 여성입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죠. 그녀는 똑똑하고 도전적이며 밝은 성격으로 미소를 잃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또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을 졸업하고 재무분석가로 일하며 2번의 승진을 할 정도로 미래가 밝았습니다. 일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역시 꿀을 뚝뚝 떨어뜨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헌신적인 커플이었죠. 롭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의 관계를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커플이었어요. 장거리인데도 우리 사랑을 지켰거든요. 두 사람은 박람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어느 술집에서 다시 만난 것을 계기로 롭과 제니퍼는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시듯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그 기분 아시죠? 상대와의 대화가 너무 즐거워서 전화를 끊고 싶지 않은 거요. 우린 3-4시간을 통화하면서도 여전히 즐거웠어요. 제니퍼는 뭐든 열심히 하는 여자였어요. 기꺼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마지막 여행은 세인트 섬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둘만의 세상에서 나와 현실로 돌아오기 싫을 정도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06년 1월 23일) 월요일, 전날인 일요일,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싫어 그의 집에서 머물다가 월요일 아침에 서둘러 2시간 반을 운전해 플로리다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같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부모님과 그리고 남동생과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남자친구와도 하루 동안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월요일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 아침, 원래대로라면 제니퍼는 남자친구에게 모닝콜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늘 그래왔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제니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남자친구 롭은 출근을 준비하며 그녀의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9시에 시작된 회의를 끝내고 제니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일까 싶어 문자도 남겼지만 역시나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이상한 것을 깨달으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 나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듯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제니퍼의 회사에서도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회사에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좋아하는 그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회사 사람들도 걱정을 하던 차였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오전 11시 그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그녀의 소식을 듣고 연락을 시도하지만 제니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남동생 로건을 불러 플로리다에 있는 제니퍼의 집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동을 하는 동안 제니퍼가 살고 있는 건물의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차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검은색 쉐보레 말리부 차량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에게 집안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들이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별다르게 이상한 부분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여행 갔을 때 가져갔던 여행 가방은 문 근처에 놓여 있었고 싸움의 흔적이나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아침 출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상하다면 이상했달까요? 이상 없어 보이는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욕실은 젖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갈아입은 듯한 옷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쩐지 방금 전까지 그녀가 그곳에 있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한 부모님들이 집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갑과 열쇠, 휴대폰, 아이팟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곧 그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성인입니다. 아마도 남자친구랑 싸웠거나 해서 나갔겠죠. 곧 돌아올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니퍼를 아는 가족들은 그들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고 그녀의 카드 기록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추적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차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녀가 다른 사람에 의해 사라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족과 지인들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발 누군가 정보를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역시 바로 차를 타고 제니퍼의 가족에게 향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제일 첫 번째 용의자로 몰리는 사람은 배우자 혹은 연인이죠. 롭도 용의자로 몰렸지만 가족들은 그를 용의자로 의심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 주변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제니퍼의 건물 빈 곳에 건설 인부들이 머물 수 있도록 허가가 나서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했었다고 합니다. 그냥 살기만 했다면 불편하다는 말을 꺼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니퍼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지나갈 때면 멈춰서서 지켜보거나 했는데 사실 그렇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허나 조사해보아도 별다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26일 그린콘도 헌팅턴의 한 주민이 뉴스에서 제니퍼의 사건을 접하게 됐고 그녀의 차량과 비슷한 것을 보았다고 제보해왔습니다. 제보자가 안내한 곳에 제니퍼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 아이팟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한 증거로 생각되고 있는 것은 1월 24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제니퍼의 차가 주차장에 세워지고 나서 그쪽으로 걸어가는 신원미상의 사람이 찍힌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얼굴이 찍히지 않았으며 성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153에서 166 정도의 키를 가졌다는 것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타깝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롭에게 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사건이 일어나고 5개월 후에 돌아가신 겁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제니퍼의 가족들은 그런 그를 안쓰러워했고 롭은 그녀의 부모님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든 지인들과 가족들이 제니퍼를 찾기 위해 힘썼지만 그녀의 행방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롭은 자신을 보듬어줄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는 아이를 낳았고 이제는 연인을 잃은 슬픔 말고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의 마음을 알게 되어 다시금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이 흘렀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제니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제니퍼의 시간은 14년 전인 2006년 1월 24일에 머물러 있네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평범하게 출근을 하는 것 같은 집안 상태. 대체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를 보셨거나 그녀를 닮은 사람을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 제니퍼 캐시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